아니야. 그냥 이직을 하고 나면 도시 중심으로 이사를 가는 건 어떨지 생각 중이었어. 이 건물에 살면 엘리베이터만 타도 바로 시력을 볼 수 있잖아. 이렇게 하자. 내가 널 들어올려 줄 테니까 웬스데이를 향해 오딘의 눈 동작을 보여주는 거야. 일부러 이상하게 하면 와서 웬스데이가 와서 동작을 고쳐줄 거야. 그나저나 우리 자리가 이렇게 뒤일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헤드셋으로 보는 건데. 글쎄, 페니는 멘탈이 좀 약한 것 같던데. 완전 무장한 소녀들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주최 측이 호각을 불자 발키리라는 칭호를 가진 소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발키리 게임 현장 곳곳에 나타났다.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드론은 날개를 접었고 승리를 상징하는 가상의 미니 행성이 하늘 높은 곳에서 쏟아져 내렸다. 마치 모종의 마력에 있는 것처럼 수만 명의 관중들과 발키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다. 엄청난 하강 속도로 모든 신경 조직에 억눌리고 의식은 뚜렷했지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조작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고 오직 감으로만 장애물 제거 코드를 입력한다. 성공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모양이다. 감속 낙하산이 튕겨나가면서 숨막힐 정도로 빠른 가속도가 더욱 무서운 감속도로 변했다. 부드러운 안전띠가 철근처럼 나의 가슴을 조여왔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환영인가? 난 두 눈을 세게 비볐고 방금 있었던 일이 환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했다. 기절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두꺼운 금속 게이트와 단열층 때문에 목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왔다. 혹시 뒤에 이상한 막이라도 생긴 건가? 어렴풋이 추측해보려 하는데... 건조한 시멘트 냄새와 녹슨 철분 냄새가 섞인 찬바람이 갑자기 선실 안으로 들어오며 단열층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 냄새와 열기를 없앴다. 게이트의 틈새로 온기를 느낄 수 없는 불빛이 새어들어와 얼굴을 비췄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탓인지 두 눈이 아파왔다. 빛을 가리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 소녀는 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마에서 손을 떼자 그녀의 입에서 탄식이 뿜어져 나왔다.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손가락 끝에서 따가운 통증이 느껴진다.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그녀가 입은 화려한 전술 슈트와 불꽃까지 어울릴 것 같은 기세를 바라봤다. 그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e스포츠 스타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설마 방금 맨손으로 탈출선의 게이트를 부순 건가? 절단 도구 같은 건 전혀 안 보였는데 그녀에게 사실을 물어보려던 순간 나도 무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캐롤린, 빠르게 탄창을 검사한 후 나는 피스톨을 빠르게 뽑아댈 수 있도록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착용했다. 다음 계획은 뭐지? 제로구요? 분명 이곳은 내게 너무나 익숙한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난 기분이야. 캐롤린이 콘솔을 몇 번 두드리자 푸른빛의 플로어린 액체가 밸브를 타고 조금씩 흘러나와 의료 캐시를 천천히 채우기 시작했다. 액체는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다. 난 천천히 뒤로 누우며 액체가 손바닥과 어깨를 감싸고 코까지 뒤덮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두 눈을 감자 물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이어 액체 속에서 폐를 이용해 공기를 얻는 요령을 터득했다. 음바가 2개의 가는 케이블을 타고 들어와 귓가에 울려 퍼졌고 캐롤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나는 눈을 떴다. 곧 있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그드라실에서 당신을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려올 것이다. 캐롤린이 당황하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고 스마트 전기 포트 같은 것을 부딪혀 쓰러뜨리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봐도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나쁜 소식부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캐롤린은 아이가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학부모처럼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나는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우주정거장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이미 만족하고 있어. 캐롤린은 갑자기 혀가 꼬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난 단숨에 은발의 머리카락을 지닌 방문객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었다. 그녀는 위그드라실 회사의 이사회 중 한 명인 티로. 그녀의 손에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티는 캐롤린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캐롤린은 몸을 돌려 겁에 질린 토끼처럼 회의실을 도망쳐 나갔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티가 회의 전에 직접 찾아온 거지? 차갑고 기복 없는 그녀의 환영사는 마치 정해진 사실을 통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어서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분석가요? 이름만 들어선 뭘 집행하는 것 같네요.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티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겼고 손을 들고 시계를 홀로그램 형식으로 만들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게 만들었다. 티가 왜 직접 이렇게까지 와서 인사이동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회사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의 위치까지 왔는지 돌이켜보면 이건 고민할 필요 없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였다.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난 손가락으로 이마를 살짝 두드린다. 만트라 신경을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티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 바라봤다. 진形を保持直進する陣形を保持直進する目標の排除を確認予備は十分にあるもう見つかった？こいつら一体どうなってんの？別れていこう。早くこいつらを振り切らないと。ああ目標の排除を確認準備完了
補給は回収した。エリア封鎖、火力全開。予備は十分にある。目標の排除を確認。役に立たない。ショーが始まるわよ。あら、脇役の登場ね。この私にひれ伏しなさい。コヨーテは本当に待ち伏せが好きね。でもまとまりが悪すぎ、名前にお似合いだわ。私も噛まれないように気を引き締めないとね。ドーウォン君の指導は悪くないよね。私にこれは必要ないでしょ。このステージに立っていいのは私だけ。目標達成、当然の結果よ。どけどけ。蜂の巣にされたくなかったら全員どいて。あんたたちとかくれんぼしてらんないの。私にこれは必要ないでしょ。あんたたちの出番は今変えてるわよ。ショーは続くわ。いいわ、アンコールの時間よ。제로구역 미션 코드 론디니어. 전투 영상 기록을 통해 두 소녀가 계속해서 다양한 전술 동작을 펼치며 코요테의 포위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임들 부대의 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받아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때 발키리 게임에서 활약하던 e스포츠 슈퍼스타가 어느 날 갑자기 노련한 전사가 됐고 타이탄에 대항하는 중심이 되어 있었다. 미션 시작 전 난 준비 작업에 집중을 했다. 미션을 정식으로 시행하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분석가로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분석이었다. 한때 e스포츠 슈퍼스타인 웬스데이와 페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팀원이나 부하로서의 그녀들은 재평가가 필요했다. 일단은 페니부터 시작하자. 하임들 부대에 가입한 이유는 뭐야? 페니는 말을 하기 전 웬스데이를 한번 쳐다봤다. 난 페니와 답변과 방금 전투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목표에 대해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승리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천성적으로 갈망하고 있음. 잠시 망설이다 계속해서 써내려간다. 아직까지 싸우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리브에게 경쟁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음. 초기 예리함. 그럴 리가.
방금 전투에서는 정말 멋졌어. 그러자 의심에 가득 차있던 페니의 표정이 온데간데 사라졌고 두 눈은 반달처럼 가늘게 휘었다. 방금 전투로 페니의 팬이 됐는걸?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 내용을 보충한다. 타인의 평가에 집착이 심하며 칭찬을 하면 화제 전환이 쉬워짐. 웬스데이는 페니와 달리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전투에 대한 그녀의 의지나 결단력은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57년 10월 4일 강림사건 당일 이미르라고 불리는 자이언트 타이탄이 발키리 게임 시즌8 결승전 현장에 나타나 수많은 사상자와 파괴를 일으키고 유유히 사라졌다. 나의 지휘하에 안전부는 대부분의 발키리 게임 참가자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지만 인력과 의료 장비가 제한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했다.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 중에는 리브 베스트라와 페니 골든도 있었다. 우리가 리브를 발견했을 때 리브는 부서진 건물 속에 쓰러져 있었고 오른쪽 눈은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옷과 메달끈은 피에 젖어 상처 부위에 달라붙어 있었고 메달이 흔들릴 때마다 상처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리브를 셔틀에 태우기 위해 직접 손으로 메달을 잘라야 했는데 밤새 의료실에 누워있던 리브는 의사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은 몸을 질질 끌며 병원을 뛰쳐나갔다. 결국 난 폐허가 된 결승전 현장에서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왜 그러는데? 이미르에게 복수하는 것과 미션을 완수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건데? 웬스데이는 침묵에 빠졌다. 복수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특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통제를 잃기 쉬운 타입이. 마지막으로 웬스데이 파일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써내려갔다. 문제야 부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行動開始。静かに。待て。一時待機。目標達成。指示を待つ。敵視。私の支援を無駄にしないでね。役に立たない。道を塞がれた。ここから飛び降りるしかない。この仕掛けわざとっぽくない？どんなサプライズを用意したのか見てみたいわ。エリア封鎖。火力全開。役に立たない。目標の排除を確認。予備は十分にある。エリア封鎖。火力全開。目標
標の排除を確認。目標達成。指示を待つ。ショーが始まるわよ。グンズ見る。へいへい、そこの大スター見て、あんたの昔のポスターよ。どうしてこれが？あんたが人気ってことよ。凛々しく長い髪をなびかせる我らが首席バルキリーを嫌う人なんていないわ。任務に集中しろ。私にこれは必要ないでしょ。今変えてるわよ。あら、脇役の登場ね。あんたたちの出番は終わりよ。危ない。何かおかしい。奴らにこんな戦術規範があるわけない。分析の仕事は分析員に任せましょう。バルキリー主席、支度はよろしいかしら。出番よ。お前たち手榴弾の残りは？私たちを殺すつもり？分析員、必要な状況なら私から指揮権を引き継いでお前の判断を信じる。私も。이번 미션 코드는 론디니어로 목표는 제로 구역에 추락한 소형 수송 로켓을 회수하는 것이다. 중기관총에서 개조된 이 터렛은 12mm 구경인 중기관총 탄약을 사용한다. 이 무시무시한 위력의 무기를 맞아도 살감만 조금 벗겨질 뿐이라니. 계시자를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계시자로 편성된 하인델 부대가 전장에서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질 않았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군사 상식을 모두 뒤덮었다. 웬세이, 페니, 정면으로 돌파하자.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2명의 보병이 소형 무기와 중형 무기를 보유하고 화력을 완전히 갖춘 타깃 부대를 제압했다. 페니는 눈웃음을 지으며 칭찬을 기다렸는데 그 순간 난 발키리 게임에서 그녀의 별명이 올림푸스의 라이언 하트라는 게 떠올랐다. 당시 팬들이 그녀에게 왜 이런 위험 있는 별명을 지어줬는지 모르겠다. 내 눈에는 그냥 칭찬이 필요한 고양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말 잘했어. 그건 한 번의 전투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머리에서 전자부품이 합선돼서 타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웬스데이, 방금 사용한 번개는 개시자 능력이야? 그럼 페니의 만트라는? 난 만트라가 없어. 그것은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 캐롤린, 마지막으로 목표 지점의 좌표를 한번 확인해줘. 통신 신호가 갑자기 끊기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조심하라는 경고만 언뜻 들을 수 있었다.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눈이 아니라 타이탄 물질의 결정체이고 치명적인 오염원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 눈이 점점 더 크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옥의 문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의 이름은 이미르. 난 웬스데이와 페니를 데리고 근처의 한 건물로 몸을 숨겼다. 실내로 들어왔지만 눈은 여전히 철근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왔고 도저히 피할 곳이 없었다. 그러다 우리는 벽에 있는 구멍을 통해 타이탄을 목도하게 되는데 그녀는 이름을 속삭이며 중얼거렸고 눈부신 빛이 왼쪽 눈에서 뿜어져 나왔다. 바닥의 콘크리트 바닥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웬스데이가 아닌 오딘이었다. 시간이 없다. 오딘이 된 그녀는 내게 주사기를 장전할 시간도 주지 않을 거고 내가 조준할 때까지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지도 않을 것이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난 그녀를 껴안고 손을 내밀고 약물이 담긴 주사기를 그녀의 몸에 꽂아 넣었다. 오딘에게 조종당하는 소녀는 내 품에서 난폭한 야수처럼 팔을 휘두르고 깨물며 발길질까지 했다. 심지어 손바닥으로 번개까지 내리치는데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박을 푼 채 모든 걸 앗아간 원수를 찾으려 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 몸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마침내 모든 것이 평온해지는데 웬스데이? 난 소녀를 감싸고 있던 손을 풀었다. 난 재빨리 응급처치를 했다. 다행히 갈비뼈는 살짝 부러진 정도로 움직일 수는 있었다. 예전에 비하면 신체적 능력이 정말 좋아진 게 느껴진다. 살짝 다친 거니 걱정할 필요 없어. 머지않아 이미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 하지만 복수도 살아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웬스데이의 눈동자가 살짝 반짝거리더니 입을 열고 뭔가를 말하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와 살짝 떨어진 구석으로 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는데 난 그녀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よく見てなさい。あら、脇役の登場ね。情報によればロケットはこの辺りのはずよね。コヨーテは口に入れた肉を簡単に吐かない。対処の準備をしろ。止められないなら私に任せて。敵視。この私があんたの後に出るなんて。ふん、今回は許してあげるわ。今変えてるわよ。あら、脇役の登場ね。ほらほら、どこ見てんのよ。私にとっては簡単よ。目標達成、当然の結果よ。あまり興奮するな。一番大事なのは回収すること。止められないなら私に任せて。エリア封鎖、火力全開。웬스데이는 조금 전의 기분에서 회복된 것 같았다. 물자 리스트를 보내려던 순간 단말기에서 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금속 같은 것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페니의 말이 들려왔다. 난 물자 리스트를 확인했고 페니 말대로 리스트에는 타입2 인증기갑, 단병식 파쇄 로켓포 등 무기 명칭으로 가득했다. 페니는 타입2 인증기갑 항목에 중요 유실 품목이라고 표시했다. 다른 종류의 무기 항목에도 유실 품목이라고 표시한 것이 많았다. 여기 파손이라고 적힌 건 난 이 말에 숨겨진 뜻을 굳이 추궁하고 싶진 않았다. 여보세요, 캐롤린? 들려? 난 다시 한번 캐롤린을 호출했고 이번에는 신호가 닿았는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캐롤린에게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맞아. 로켓에 왜 이렇게 많은 무기가 들어있는 거지? 추락 궤적은 분석해봤어? 우연히 제로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 좀 해줘.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자. 코요테가 로켓의 위치를 발견했고 안에 있던 무기를 일부 가져갔어. 그렇다면 분명 나머지 무기를 챙기러 다시 올 거야. 미션의 난이도가 올라갔어. 이곳에서 코요테를 막아야 해.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항상 플랜 B를 갖고 있을 순 있으니까. この先敵がたくさんいるかもしれない。気をつけてね。よっねえ、彼らは勝率を計算。まさか立ち止まるなんてことないよね。そりゃすぐ逃げなかったんだから、こうなるのは。これ自動装填のパーツと機能搭載してないの？お金は必要な人に渡しましょう。スティルフォーユー、バーフォーミー。そりゃすぐ逃げなかったんだから、こうなるのは至極当然だよね。お金は必要な人に渡しましょう。火は危ないよって教わらなかったの？これ自動装填のパーツと機能搭載してないの？お疲れ。みんな怪我はない？危険な作戦、楽しみです。ごめんなさい。分析員さんのお手を煩わせ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ここでしばらく休んでいてください。殲滅完了ですが、いつもどなたが片付けているのでしょう。受け取ってください。私には必要ないものですから。治療ですか？特に必要ありませんが。殲滅完了ですが、いつもどなたが片付けているのでしょう。あなたは解放されたいのですか？
ショーが始まるわよ。目標達成、当然の結果よ。止められないのは私に任せて。補給は回収した。目標の排除を確認。役に立たない。目標の排除を確認。今さら私に出てもらおうと思ったの？今変えてるわよ。止められないなら私に任せて。エリア封鎖、火力全開。目標の配役に立たない。誰だ。ここちょっと静かすぎない？ショーが始まるわよ。たった一台の機構だけパーツに戻してやるわ。油断するな。私があんたより目立つんじゃないかって心配なんでしょ？止められないのは私に任せて。制圧射撃を始める。予備は十分にある。暗く長い9つの夜は自分の傷に捧げる。웬스데이가 맨손으로 기가 꼭대기에 있는 합금 게이트를 열고 완충 용액 속에 담긴 조종사를 집어 꺼낸다. 그리고 플라즈마가 누출돼 연쇄 폭발이 일어나기 전 조종사와 함께 자리를 떠난다. 강한 바람에 소녀의 머리카락이 날렸고 기갑의 폭발은 웬스데이를 유독 작아 보이게 했다. 웬스데이가 기갑의 잔해 속에서 꺼낸 코요테 조종사는 두려움도 긴장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볼 뿐. 너희가 옮긴 무기는 어디에 있지? 군부에 선처를 요청할 순 있어. 뭔가 눈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코요테의 눈을 보니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느껴진다. 순간 관자놀이 같이 끈거린다. 아마도 방금 있었던 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억지제를 본 코요테가 눈에 띄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게 안내할 능력이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겠어.
계속해서 찌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나머지 무기는 어디에 있지? 누구한테 팔았지? 늑대 왕은 어디에 있지? 코요테가 입술을 깨문 채 간절한 눈빛으로 날 바라본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그에게 익숙했던 느낌이 더 강해졌다. 군부에 넘겨 억제제는 아까 녀석이 말했던 곳에 두고. 곧 안전부의 로켓 회수 요원이 도착했다. 그들은 로켓에 있는 무기와 장비를 챙기고 내부를 상세히 조사한 뒤 관련 증거물들을 수집했다. 이어서 난 코요테가 무기를 숨긴 곳에 사람을 보내 수색하게 했고, 머지않아 예상 외의 수확이 생기는데, 웬스데이와 페니를 따라 들어와 보니 아지트라기보단 그냥 폐기된 지하 시험실 같았다. 곳곳엔 코요테들의 잡다한 물건들과 폐기된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페니가 뭔가를 눌렀는지 수면 캡슐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묵직한 금속 보호막이 날개처럼 양쪽을 향해 펼쳐졌다가 접혔다. 냉동액 때문에 생긴 수증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백발 소녀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난 수면 캡슐 시스템에서 그녀에 관한 개인정보를 찾아냈다. 이름 아카시아, 나이 17, 수면기간 11,032일. 기상 절차가 시작되자 수면 캡슐 안의 소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시스템 알림. 주의, 수면자는 성인병을 앓고 있으므로 함부로 기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 성인병, 기상이라는 단어를 보니 두통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성인병, 내가 왜 성인병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아까 받았던 눈의 영향이 아직 남은 건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점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자아이의 손톱은 새하얗게 변했고 부드러운 손끝은 소금처럼 투명한 결정체로 뒤덮여 있었다. 손으로 만지면 표면에서 떨어져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데 결정체들이 천천히 발을 타고 기어오른다. 미그드렛의 회사의 사람들을 찾아가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여자아이가 오염된 팔을 안전부 요원에게 보인다. 요원은 본능적으로 여자아이에게 총구를 겨눈다. 요원이 통신을 마친다. 동생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